안녕하십니까. 기련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도 특강입니다. 이 부분 다 강의 들은 반도 있을 텐데, 들었으면 안 들어도 되고요. 혹시나 이제 보충 시간에 진도 나가는 것 때문에 못 들었던 학생들 때문에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일찍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여러모로 망해서 늦게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확률분수 확률분포입니다. 페이지가 79페이지. 자, 일단 확률변수, 확률분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념을 몰라도 뒤쪽에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패턴이 거의 일정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개념 알고 넘어가면 좀 편하니까요. 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생각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안 쳐도 돼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을 시행했어요. 앞면을 H, 헤드, 뒷면을 T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표본 공간을 구해봅시다. S는 요거는 쉽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HH, HT, 그리고 TH, TT 이렇게 표본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표본 공간 처음에 사건할 때 확률 처음 배웠죠? 할 때 배웠었던 내용. 자, 그리고 앞면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요 이제 함수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라고 했을 때 표본공간 hh 이거의 앞면 우리가 앞면을 뽑아내는 겁니다. 앞면을 뽑아낼 때 앞면은 2개, HT는 앞면이 몇 개? 1개. TH는 앞면이 몇 개? 1개. TT는 앞면이 몇 개? 0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면은 S 하나에서 X의 값 하나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X라고 하는 거를 뭘 뽑았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 여기가 앞면의 개수죠. 앞면의 횟수. 요런 성질을 뽑아서 이렇게 숫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S 하나에서 X의 값 하나로 연결되니까 이런 관계는 함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함수의 정의 X 하나에서 Y 하나로, 여기서는 S에서 X의 값 하나로 이렇게 가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까지 알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X를 뭐라고 하자?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한 줄 밑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념 상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와요. 자, 위에서 우리가 뭘 던졌어요?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 던지는 게 시행이죠. 자, 그리고 동전이 나온 결과를 쓰니까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표본 공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앞면, 앞면, 아니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요렇게 나온 결과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숫자로 빼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필요한 숫자. 뭐가 필요한데? 앞면의 개수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x라고 하는 앞면의 개수라는 성질을 뽑아내는 함수를 만들어줬죠. 여기서 이 관계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성질을 뽑아내자? 앞면의 성질을 뽑아내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숫자로 연결했잖아요. 어떻게? 뭐가 된다? 하나의 실수에 대응되도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어떤 사건에서 숫자를 뽑아내는 이 함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아직도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김가나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최다라라는 학생이 있어요. 박씨로 합시다. 박가나다라 마바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변씨니까 변바사아라는 학생이 있어요. 4명의 학생이 있어요.
네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네 명의 학생이 뭐 표본 공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네 명의 학생은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이 학생들은 지금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질을 뽑아내고 싶어요. 자, 현재 필통에 있는 볼펜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이게 뭐가 된다? 볼펜의 개수를 뽑아내자, 이런 관계를 줬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x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 얘는 볼펜이 없어. 김가나는 볼펜이 없어요. 그리고 박마바는 볼펜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최다라라는 학생이 3개를 가지고 있어. 변사라는 학생은 볼펜이 좀 많아요. 되게 7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변씨라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 공간에 있는 건 그냥 성질이었잖아요. 그죠? 숫자가 아니었던 건데 김가나 최다라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었던 건데 여기에서 숫자가 될 만한 성질을 뽑아서 숫자로 만들어줬죠. 어떻게? 볼펜의 개수. 그래서 김가라 0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 공간에서 숫자 연결할 수 있는 함수 뭐라고 하자? 확률 변수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뭔데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예시 들었던 거에서 확률 변수는 x라고 쓰긴 했는데 이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볼펜의 개수.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확률 변수는 볼펜의 개수.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뽑아내는 함수, 어떤 성질을 딱 정해놓으면 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교실에서 예를 들 때 했던 게 무슨 파운데이션의 개수 막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숫자가 되더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표본 공간에서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걸로 하고 x의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쓴다?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여기는 대문자.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x의 값.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는 소문자로 쓴다. 그리고 뭐 좀 구분할 때는 x1, x2, x3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는 뭐만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하나의 실수만 들어가야 된다. 하나의가 아니고 실수만 들어갈 수 있더라. 여기에 무슨 H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안 돼요. 확률 변수의 결과는 이거 안 돼요. 확률 변수의 결과는 2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숫자로만 나와야 됩니다. 얘는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합니다. 여기서 표본 공간 S 썼던 거 샘플 스페이스. 자,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합니다. 그지만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역이랑 치역 기억하죠? 공역은 x 이제 함수의 값이 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치역은 실제 그 함수 값이 된 범위. 이렇게 됐는데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이기는 한데 우리가 공역 전체를 따져주면 괴롭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가까지 체크를 하고 그 범위를 계산을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쉬워져요. 자, 파란 공 4개, 빨간 공 5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뭐 표본 공간 이렇게 S 합시다.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확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여기서 빨간 공 꺼낸 거. 빨간 공의 개수가 X입니다. 확률 변수 X.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죠.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를 쓰자.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럼 다 가능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가능한 거를 따져보자고요. 그것만 따지면은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우리가 빨간 공 꺼내는데 마이너스 1개 이런 거 마이너스 1.2개 뭐 마이너스 루트 7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나오는 것만 계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빨간 공의 개수 0개 가능하죠? 안 나오는 거. 그죠? 파란 공이 4개 있으니까 파란 공 4개 뽑으면 빨간 공 0개. 그리고 빨간 공 1개 가능하고 2개 가능하고 3개 가능하고 4개 가능하죠. 5개는 안 돼요. 왜? 4개 꺼낼 거니까. 그래서 값을 구하시오. 0, 1, 2, 3, 4. 요게
확률 변수의 값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쉽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률 변수의 개념, 어떤 이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숫자로 바꾸는 거, 그게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확률이 될 수 있는 변수, 숫자. 네, 그 숫자가 확률 변수. 숫자로 만든 함수를 확률 변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80페이지요. 80페이지 맞죠? 자, 다음 시행에서 연속 확률 변수인지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거 이산이랑 연속이랑 이제 말 뜻을 이해를 해야죠. 자, 이산이라고 하는 거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이 흩어져 있는 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유한계예요? 아니요. 유한계 아니어도 셀 수 있는 게 있어요. 무한이 많더라도 유한계는 당연히 셀 수 있겠죠. 1개, 2개, 3개. 1, 2, 3 이거는 수고요. 네. 그리고 뭐 표시하는 거 1, 2, 3, 4 뭐 요거는 숫자인 거죠. 뭐 1이라고 쓰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 1 이렇게 쓰나 2 쓰나 이거 숫자인데 수랑 숫자랑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세는 수랑 그냥 수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건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한계는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당연히 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한이 많다라도 셀 수 있다. 몇 번째인지 번호를 붙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생님 정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수 셀 수 있잖아. 100은 100번째 숫자가 되겠죠? 100만은 100만 번째 숫자가 있겠죠? 끝없이 나가는 거 제외 선생님 끝없이 나가니까 셀 수 없어요. 수의 끝은 없는 거예요. 근데 100만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있을까요? 100만 번째 있겠죠. 200만은 200만 번째 있겠죠. 1000만은 1000만 번째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정해지면 그게 몇 번째인지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가는 것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정수 세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긴 했었는데 정수랑 유리수 세는 거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뭐 그거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고요. 일단 그래서 좀 이걸 시험 문제 뭐 특이하게 뭐 낸다라고 하면은 좀 쪼잔한 사람이에요.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센다라고 하는 거는 무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는 무한계 있는데 못 써요. 네. 유리수는 무한계 있는데 쓸 수 있는 집합이고, 네, 무리수는 안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좀 깊게 들어갔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셀 수 있다. 이산이라고 하는 거 떨어져 있다라는 이유로 이산이라고 쓰긴 하는데 그 특징이 뭐다? 셀 수 있다. 그 이산이라고 하는 걸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산 가족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족이죠. 자, 그리고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그 함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요거 셀 수 없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그래서 얘는 구간으로 나타냅니다. 뒤쪽에서 연속 확률 변수 깊게 나올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하면 되고요. 지금은 구분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랑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요. 뭐냐면 위쪽에 이산 확률 변수는 요거는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거.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많다라고 하면 무한히 많은 것도 많은 거잖아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은 건데 요게 특징은 구간으로 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구간으로 간다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구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몸무게가 이제 목표입니다. 60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몸무게 쟀을 때 60kg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정확하게 선생님 몸무게가 60kg인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59.95327 점점점 무한히 가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셀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어떻게 60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는 거, 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키가 뭐, 그 키는, 그렇지. 맨날 이야기하면서도 좀 그렇지. 키는 이야기 좀 빼고 해야죠. 네, 웃지 말고요. 네, 몸무게 아니면은 신발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신발 사이즈 마찬가지고, 뭐 폐활량 요런 것들. 그래서 세는데 도구를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네, 여기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볼링공을 굴린 시행에서 스트라이크 성공할 때까지 고공을 굴린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는 것들 요거는 뭐가 된다?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죠. 자, 시계 7분 간격으로 온다. 자, 그러면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처음에 0에서 출발해가지고 1분 정확할 때 도착한 게 아니라 58 플러스 루트 2초 58 플러스 루트 2초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1분 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도구로 쓰는 것들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더라. 그러면 얘는 연속.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범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는 범위로 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도구로 쓰는 것들 뭐 몸무게, 이제 무게 재는 거, 저울 아니면은 시계 이런 것들. 자,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 강수량 재야 되잖아요. 도구 필요하잖아요. 부피 재는 거. 그럼 얘는 연속이죠. 자, 입장객 수 1명, 2명 셀 수 있잖아요. 이거 도구 뭐 짤깍짤깍 누르는 거 카운팅하는 기계 쓰기도 하는데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산. 동전의 개수요. 얘는 하나 둘 셀 수 있으니까 이산. 전구의 수명 시간이잖아요. 연속. 쉽게 구분이 되죠. 자, 그리고 확률 분포 들어가는 거 잠깐 끊었다 갈게요. 간단하게.